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저는 요즘 해가 정말 많이 길어진 걸 체감하거든요. 오. 이게 하루가 길어지는 기분이라서 좀 뭔가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녹화 시간이 조금 이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출근할 때 사실 이 봄이 오기 전에는 되게 깜깜할 때 제가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훤하게 출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좀 덜 무서우니까. 덜 무섭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네. 네. 이렇게 하루가 길어지는 만큼 영상실록 오늘은 본방사수 또 복습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 순삭 과거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1년 5월 28일 대규모의 문화축제 국풍 8일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총 5일간 전통예술제, 가요제, 연극제, 팔도군, 팔도 명물장 등 행사가 밤낮 없이 진행됐는데요. 국풍 8일은 민족 단합의 대합창을 구호로 한국신문협회가 주최하고 KBS가 주관한 대규모 문화축제였습니다. 당시 여의도 일대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됐고 야간 통행 금지도 일시 해제됐는데요. 전국 190여 개 대학, 250여 개 동아리 대학생들과 연예인 등 13,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결과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을 찾은 인원은 무려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야, 이게 그 야간 통행 금지까지 해제를 하고 네. 와, 이거 정말 행사를 위해서 판이 제대로 깔렸네요. 그렇죠. 큰 그림을 그린 거죠. 네. 그런데 다양한 공연, 대회 이런 즐길 거리가 많았는데 그중에 야간에 있었던 가요제가 탑이었다고 합니다. 아, 역시 가요제. 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국풍 8일이 열린 시기인 1981년 5월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지난 시점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대중문화로 인한 탈정치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관제축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충무김밥, 춘천 막국수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이때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때 국풍 풍물 마당을 통해서 서울에 알려지게 됐고 전국적인 인기 음식이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194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 28일 도버 해협 북프랑스 도시 됴케르크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전격 해상철수 작전이 시행됐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침략한 독일군은 5월 19일 아브빌 이서의 해안을 완전히 확보한 뒤 유럽 파견 영국군을 바다 쪽으로 몰아 철통같이 포위했는데요. 아, 이때 상황이 그 히틀러의 독일군이 굉장히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처칠이 구상한 됴케르크 구출 작전의 당초 계획은 이틀간 영국군 4만 5천 명 철수 완료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첫날 7,669명, 둘째 날 17,804명으로 계획 대비 57%를 밑돌았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간 선박들이 적극 나선 덕분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6월 4일까지 빠져나온 병력은 무려 33만 8,226명. 애초 생각보다 7배 이상 많은 장병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국은 아직도 국난 극복의 상징으로 됴케르크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됴케르크 정신을 만든 것은 바로 독일 공군의 폭격에도 자발적으로 나선 860여 척의 소형 선박들이었습니다. 아, 역시 위기에 국가를 구하는 건 국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가를 불문하고 나라를 불문하고 그런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 부자들은 호화요트를, 또 어부는 어선을 몰고 정원에 30대까지 장병들을 태웠대요. 그리고 실습용 목선을 끌고 나타난 학생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영국 해군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 그 실습용 목선이라도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참 감동적이다. 그럼 이번에는 197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5월 28일 왕좌 대신 사랑을 선택했던 왕 에드워드 8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과거 왕세자 시절부터 수려한 외모로 대중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당시 영국 왕실 계승서열 1위였던 그는 1936년 왕위에 올랐지만 동생 조지 6세에게 양위하며 1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유는 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한 라디오를 통해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국왕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영국 국왕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기는 했는데 아니 국왕은 뭐 그냥 사랑하면 안 되나요? 굳이 왕위까지 버려야 했을까요? 그런 그가 결정을 한 것은 바로 사랑에 빠진 여인이 귀족이 아닌 미국 출신 일반인 심프스 부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심프스 부인은 한 번의 이혼 경력 그리고 유부녀였기 때문에 영국 의회와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 또 왕실은 그 순혈주의 이런 맞아요. 것들이 또 중요하고 또 외국인과의 결혼 거기다가 또 이혼을 한번 했다고 하니까 당시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좋아하는 걸 보면 정말 사랑했나 봐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진혁 씨는? 저도 사랑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보고 세기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 괜히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니구나. 네. 왕위를 버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에드워드 8세는 윈저 공작이 되어 평생을 보냈는데요. 그 두 사람의 사랑은 그 후로도 세계를 누비며 계속됐지만 그가 사망할 때까지 고향 영국에서는 그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의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995년에는 규모 7.6의 강진이 러시아 사할린 북부 도시 네프테고르스크를 엄습했습니다. 오, 7.6이면 피해 규모가 상당했겠는데요? 맞아요. 특히나 이 도시는 유전과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건설된 도시인데 대부분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고 합니다. 또 사망자는 2,000명에 달했고요. 재산 피해도 당시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였다고 하네요. 이거 정말 많은 시설이 있었을 텐데 이게 그 지진 대비는 안 돼 있었나 봐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발생 시간이 되게 피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1시 5분에 발생해서 그럴 겨를도 없이 건물 더미에 깔리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네요. 아, 그냥 자면서 이렇게 희생이 된 거구나. 네. 그리고 1986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이 착공 2년 1개월 만에 준공됐는데요. 아, 저도 정말 자주 가는 곳이죠. 자주 누구랑 가시나요? 아, 그게 아니고 저 요즘에 인라인 스케이트 다시 타고 있거든요. 오, 그래요? 거기 가서 쫙 그냥 한번 타면 한 20분 만에 돌아옵니다. 잘 되어 있나요? 그럼요. 예. 너무 깨끗하고 정말 좋아요. 거기 가면 이제 인라인 타는 조진혁 앵커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인라인 타면서 이제 괜히 이제 그 눈웃음 좀 흘리고 다니고. 외로우니까. 자, 현재는 일평균 14,000명이 이용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곳인데. 네, 1,400명 중에 한 분이신가 봐요. 그렇죠. 자,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